네, 아직까지 그렇다 할 뭐 이게 질문이 없어요. 다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보면은 과제 질문 없이 다 끝마치거나, 아니 과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라고 하지, 교수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요번 기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요번 학기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 만족스러움이 계속 이어가길 바라면서 요번 주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렛츠 고! 자, 이제 이번 주도 먼저 과제를 먼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를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와 요것만 잠깐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탑뷰 키고 아까 저 그림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해도요. 여기는 20, 여기는 10, 여기는 20, 여기는 10이었죠. 요걸 가지고서는 얘를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쵸? 먼저 요 r을 굴려봐야 되겠죠. 저는 r 값을 한 2 정도 줘보겠습니다. 너무 굴린 건가 싶은데 기다려보세요. 네, 너무 굴렸네요. 자, r 값을 그러면 1.5 정도로 줘볼까요? 이 정도로 타협을 하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네모가 있어야 되겠죠. 사각형 그냥 이걸로 그냥 그려버리면 딱 끝나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3개, 요거 3개 카피 써서 하나, 둘, 셋. 자, 들어갔어요. 그쵸? 3개 들어갔어요. 위치 좀 이렇게 이동시킬게요. 어디 볼까요? 네.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2개에 하나 있죠. 자, 원을 이용해서 요거는 한 1 정도면 되겠나요? 네, 그쵸? 카피 하고 여기 그리드 스냅 잠깐 끌게요. 해가지고 놓고 얘도 필렛을 접으면 1 정도? 점 1 정도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랑 이렇게 맞추는 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죠? 자, 이동 툴 눌러가지고 이 개체 이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끝났죠? 그쵸? 얘네가 그리즈는 켜고 이렇게 이동요 위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좀 가운데인 것 같은데 잠깐만 얘네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가 거의 가운데가 되겠죠. 자, 이게 중간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중간점으로 이동시키면은 가운데가 되겠죠. 마지막 요 아래 큰 네모 하나 있어요. 가운데 요만한 네모.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커브 간격 띄우기로 점 한 2 정도 띄운 다음에 얘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바로 이제 나중에 배울 툴이긴 한데 미러를 쓰면 되긴 하는데 아직 미러를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카피 해서 옆에다가 하는 걸로 할게요. 예, 아까 보니까 R값 굴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안 굴려지네요. R값 점 한 5 정도. 네, 5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얘는 점 한 4 정도. 여긴 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얼추 요거하고 비슷한 핸드폰 모양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과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 얘네는 한 번씩 다 짚어줬었죠. 그래서 빠르게 얘네는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을 하나 만들어서 놓고 얘를 카피해서 옆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트림 잘라주면 만들어집니다. 하나 만들어졌죠? 자, 원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원은 단축키가 CI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서클 할 때 CI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단축키예요. 지금부터는 단축키를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트림은 T예요. T 해가지고 자르기 그리고 결합 J 조인 해가지고 결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두 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사각형, 그쵸? 자, 이렇게 사각형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도 뭐 만든 다음에 맞나? 포인트 켜서 옮겨주고요. 만든 다음에 이동. 자, 이렇게 해주고 얘를 결합시켜요. 결합시킨 다음에 얘를 여기에서 중간점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트림 잘라주고 엔터 결합. 다른 툴들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툴은 안 쓰고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 가면은 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제가 더 좋은 툴들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저희가 배운 툴들을 이용해서만 해보세요. 얘 이제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만들어 놓고 얘를 포인트를 켜서 살짝 옆을 움직여 놓으면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떻게든 간에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요. 너무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덜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트림으로 잘라주고 그 다음에 결합 하면은 자 모든 게 다 들어가졌죠. 얘네는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크기 조정 하는 게 있어요. 여기 2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얘는 잠깐 줄여서 이 안에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번 주 과제였었어요. 저번 주 과제였었어요. 그쵸? 이렇게까지 해서 과제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진도를 나가 볼 텐데요.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배울 아이콘이 바로 이 변형 툴에 있는 아이콘들이에요. 라이노를 켜가지고 보면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오른쪽 줄 맨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얘를 쭉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변형 툴이거든요. 여기가 2D와 3D를 다 관여하는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툴이다 해가지고 변형 툴인데요.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제 알아야 되냐?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는 해요. 여기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알아야 되는 것들로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조금씩 하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이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얘 빼고 여기까지 6. 이렇게 6가지를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기 이제 변형 툴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동 툴인데요.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이제 하는 뭐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냥 이렇게 만든 거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맞춰주면 되는데 라이노가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치수예요. 이 왜 치수가 강점이냐면은 1mm, 0.1mm, 0.01mm의 그런 오차도 안 남기고 움직이거나 변형시키거나
이제 직선 돌출 같은 거를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노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강점을 바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이동 툴입니다. 얘를 클라이언트가 이거 지금 이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0.1mm 그 다음에 위로 0.5mm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 이제 여기가 0.1mm 0.5mm 이렇게 이동시킨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되게 치수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이동 툴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찍어주고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동 툴을 눌러서 기준점을 찍어준 다음에 이 기준점에서부터 뭐 1mm면 1mm, 2mm면 2mm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동 툴입니다. 이 이동 툴이 되게 많이 써요. 그 직선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치수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점과 점을 찍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좌표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얘를 찍은 다음에 갖다 대서 중심점 찍어주고 이 지금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쭉 이동을 했었을 때 0,0이 중심점으로 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게요. 여기 위에다가 0,0을 치면은 그 좌표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라이노에서 0,0은 안 쳐도 되고 그냥 숫자 0만 쳐도 바로 그 자리로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0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얘네가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동은 좌표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수를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서 기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참조점을 찍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점 찍고 그 다음에 참조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벌써 지금 얘를 다 배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면서 몇 번 보여줬던 복사예요. 오브젝트를 복수로 이동 및 복사하는 명령어가 바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얘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 빼놓을 만큼 많이 쓴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클릭을 그 다음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사용하는 게 편해요. 찍어주고 자 얘를 Shift 눌러서 옆으로 쭉 당겼어요. 다시 얘를 이렇게 잡고 또 카피를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당겼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안에 있는 걸 싹 빼면 클로바 같죠? 네잎 클로바 이렇게 네잎 클로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J를 눌러서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곡선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요 하고 직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면 네잎클로바가 되겠죠. 이렇게 네잎클로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크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원을 또 하나 만들어줘요.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얘를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주고요. 또 카피를 또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은 위치 얘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이거는 미러라는 툴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미러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고요. 만나는 게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잡아서 얘를 또 미러를 또 카피를 해줄게요. 카피를 해서 여기를 잡아줘서 카피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맞춰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트림 이렇게 해주면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겠죠.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 반짝반짝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
라는 요 툴을 가지고서는 계속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속 복사를 해보기도 하고 계속 복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 보세요. 뭐 구름 같은 거 예전에 이제 뭐 구름 같은 걸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줬어요. 자, 이렇게 F8 눌러서 개체 스냅 꺼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로만 트림으로 다 잘라주면 구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름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스케일이라는 툴이에요. 이 스케일이라는 툴은 이제 좀 설명을 하기가 조금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1D 크기 조정, 2D 크기 조정, 3D 크기 조정 이제 이거를 길게 풀어서 쓰자면은 1 디렉션, 2 디렉션, 3 디렉션이에요. 한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하느냐, 두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하느냐, 세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하느냐 인데요. 지금 이게 제가 설명을 하기가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요. 원 디렉션과 투 디렉션 그리고 3 디렉션의 차이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3D를 해보셨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3D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소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3D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탑에서 봤었을 때 한 방향으로 제가 만약에 크기 조절을 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크기 조정 툴이 이렇게 있고 1 디렉션, 2 디렉션, 3 디렉션이에요. 자, 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때는 자, 임의의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참조점을 찍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1 디렉션이에요. 자, 봤었을 때 저는 여기에서 이 탑뷰에서 Y축을 가지고 움직여줬어요. 그랬더니 자, 위에서 봤었을 때 여기만 조정이 됐고 나머지는 뭐 똑같겠죠. 이렇게 자, 이게 1 디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2 디렉션 두 방향으로 얘를 조절해줘요. 자, 이렇게 보면은 탑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프론트와 라이트에서는 타원형으로 좀 커졌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X축과 Y축은 커졌는데 나머지 방향인 여기 G축이라고 하죠. Z축이라고도 하고요. 예. 여기가 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2 디렉션이라서 여기를 키우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봤었을 땐 전반적으로 원이 커진 것 같은데 옆이나 앞에서 봤었을 경우에는 네, 여기 보면은 타원형으로 여기가 안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 디렉션. 그리고 마지막 3 디렉션은 말 그대로 XY G축이 다 커지니까 똑같이 이렇게 다 커지겠죠. 실제 비율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크기 조정을 하는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1 디렉션, 2 디렉션, 3 디렉션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얘를 키우려면은요. 이제 누르겠죠? 누르고 여기 끝점과 끝점을 이제 눌러줘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참조점에서부터 쭉 크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가운데를 찍고 임의의 점을 찍어줘서 전체적으로 얘를 키워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3 스케일을 찍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배율 여기 배율이나 참조점이라고 나와 있죠. 배율로 키울 수가 있어요. 이 배율이 뭐냐? 얘의 크기를 1로 놓고 제가 이제 얘보다 3배 더 커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다 숫자 3을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원래 크기보다 3배, 3배율로 키운 그런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2D를 놓고 여기를 찍게 되면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아무튼 이제 1D를 놓고 찍게 되면은 아마 안 될 거예요. 크기 조정 방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왜냐면은 한 디렉션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방향 디렉션을 조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기 조정을 하는 걸 알아봤고요. 아마 지금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일단은 크기 조정이라는 툴이 있고 1 디렉션, 2 디렉션, 3 디렉션이 있구나 정도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때 나머지 제가 쓸 때는
이게 투 디렉션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 조정 툴이 있다. 이게 얼마나 잘 쓰냐면은 여기 밖에 이 크기 조정 툴이 따로 빠져 있을 정도다 정도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미러라는 툴을 사용할 건데요. 이 미러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로프트 나중에 배울 로프트나 뭐 이제 직선 돌출 익스트루드에 비하면은 뭐 덜 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반사적으로 이게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 이 툴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이제 얘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랑 뭐 이런 것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지워주고 아까 했던 거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 하나 그려서 이렇게 딱 놨어요. 자, 아까 했던 거가 이제 네이클로버였었죠. 얘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고 했었었는데, 자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미러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얘가 미러예요. 자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선이 축이겠죠.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대칭이 되게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잡아서 또 아래 대칭이 되게 만들어 주면은 대칭이 되어 있는 4개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트림을 눌러서 여기를 잘라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클로버 문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미러를 이용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트 한쪽만 이렇게 만들어서 미러를 해주는 거예요. Q가 지금 단축키로 되어 있어요. 미러는요. 단축키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Q를 눌러주세요. 포인트를 켜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교수님 얘가 움직이니까 이 옆에도 움직여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 기록이라고 했어요. 얘를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 항상 히스토리 기록과 자식 개체 업데이트 이 두 개를 해놓고 히스토리 파손 경고를 꺼놔요. 이 두 개를 해놓은 다음에 만들게 되면은 자 원을 만들고 얘를 카피를 해요.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되면 얘는 엄마, 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켜서 얘를 움직이면은 자식들은 다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요. 근데 얘가 살짝 어디론가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얘를 움직였을 때 얘는 가질 않아요. 왜냐? 얘는 엄마와 그러니까 부모 간의 그런 이제 정이라고 해야 되나? 인륜을 그냥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난 너가 누군지 몰라. 네 엄마인지도 모르겠고 아빠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나대로 살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개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연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나머지 애들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는 반면에 얘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똑같아요. 얘 미러로 해서 만든 것도 이렇게 히스토리 기록이 먹게 돼가지고 하나 얘가 움직여도 대칭적으로 얘가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 로테이션이라는 툴이에요. 기울이기라는 툴인데 오브젝트의 기울기를 조절해 줘요. 자 뭐냐? 자 이렇게 바 하나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클라이언트가 사장님 요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90도에 있는 것보다 요 아래 요 0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있죠. 여기에는 얘를 써도 되고 또 얘가 또 얼마나 많이 쓰면 여기 또 바로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얘는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R입니다. 얘를 누르거나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회전의 중심이라고 지금 여기 써져 있어요. 그쵸? 얘를 어디 중심으로 이제 찍을 거냐? 여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겠죠? 일단 여기를 눌러볼게요.
얘를 눌렀더니 쭉 뭔가 이제 검은색 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얘를 축을 그러면은 저는요 위에 90도로 맞춰 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겠어요. 그랬더니 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주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복사해서 아니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복사해서 얘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요,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쵸?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자, 얘는 그 미러로 옆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부채가 됐어요. 그쵸? 자, 얘를 가지고 트림을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면, 자, 뭐가 됐습니까? 바로 부채가 됐죠. 결합. 하게 되면, 뭐 결합되는 것들은 결합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은 또 안 돼요. 쭉 가까이 가보면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가 만약에 되려면은 얘네 둘을 잡고 트림 해서 얘 잘라주고 얘 잘라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합 하게 되면 이렇게 결합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 모양 만들어 봤어요. 다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자, 이렇게 직사각형 다시 한번 만들고요. 로테이션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복사가 얘냐 아니오냐에 따라서 아니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만 되겠죠. 근데 복사를 하게 되면 그 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복사를 예로 해서 바꿔놓게 되면은 그 지점에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로테이션 기울이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툴, 오늘 이번 주 마지막으로 배워볼 툴은 바로 이 원형 배열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개체를 복사해 준다는 툴인데요. 얘도 뭐 자주 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간단한 예로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순서대로 쭈르르르륵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작은 원을 이렇게,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쭉 배열을 해볼 건데요. 이동툴 눌러서 보시면 여기 있죠. 세 번째 줄. 얘를 눌러 놓으니까 원형 배열의 중심이 될 곳을 찍으래요. 그럼 물론 여기가 되겠죠. 가운데를 찍어 놓고 항목수를 고르래요. 자, 얘를 몇 개로 할 거냐? 저는 한 6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울 각도를 해보래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돌릴 것이냐 라고 했는데 당연히 360도가 적당하겠죠. 360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해 보시고 엔터.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맞으면 한 번 더 엔터 했더니 제대로 나왔어요. 그럼 포인트를 켜고 얘를 한번 쭉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좀 뭐 해바라기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얘를 뭔가 저는 이제 꽃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기 위해 살짝 여기에 이렇게 붙여 놔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원형 배열 A, 어레이기 때문에 A로 해놨어요. 놓고 항목수 저는 한 12개 정도 가지고 돌려봤어요. 살짝 떠 있는 게 아쉬워서 다시 원형 배열 항목수 20개 정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런 식으로 딱 붙네요. 자,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얘를 살짝 더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렸더니 따라 내려오겠죠. 이 상태에서 트림 한번 해볼까요? 트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잘랐더니 뭔가 약간 국화의 그런 그림자 같은 이제 느낌이 좀 나오죠. 결합시키면은 딱 나오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많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형 배열이 조금만 하면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원형 배열 해보시고 요 히스토리 기록 항상 이렇게 해놓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늘 이 6개의 툴을 알아봤고, 야, 이 6개의 툴을 가지고 또 오늘의 과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은 사각형인데 여기가 다 쥐파먹은 듯이 파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하트. 아까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리고 얘는 보니까 지금 화살표인데 세 방향으로 나와 있고 얘는 동그라미에 세모를 만들어 놓고 쭈쭈쭈쭈쭉 만들어 놨어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방금 저랑 이 툴에서 했듯이 어, 그 제가 시범으로 보인 것들은 제가 시범으로 보인 것들을 보면서 응용을 한번 해서 이제 만들어서 얘네를 과제로 제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시간이 지금 되게 애매해요. 요번 주차를 제가 진도를 나가자니 얘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나가자니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조금 많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나가봐야 여러분들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요거를 제가 원래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할애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요번 시간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 똑같이 이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자,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양쪽에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그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툴을 이용을 해야겠죠. 미러를 이용을 해서 옆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도 미러를 이용을 해서 개체 스냅을 키면 되겠죠. 개체 스냅을 켜가지고 중간점 잡아서 쉬프트 눌러서 딱 일직선 만들어주고 클릭. 그러면은 내 방향에 그 원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트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런 다음에 결합.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하나가 벌써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하트 제가 아까 보여줬던 건데 하트 말고 또 뭐 딴 거 할 게 있을까요? 나비 한번 해볼까요? 나비. 저 하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나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도 이거 과제로 제출을 할 때 하트도 해보시고 나비도 좀 이쁜 모양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쁘게 한번 나비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미러를 했더니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쵸? 자, 저도 뭐 이게 디자이너에 대한 센스 감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가 되는 걸 포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센스 감각을 피우려면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좀 예쁘게 좀 꾸며내 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도 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얘네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좀 더 안쪽으로 들여보낼까요? 얘도 조금 더 얘는 빼내고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좀 더 내리고 허리가 너무 잘록해지면 이상하긴 하네요. 그쵸? 여기가 내려가야 되네. 이렇게 뭔가 저는 이제 나비를 이렇게 만들 때 되게 안 예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비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이거 2D 크기 조정을 하는 걸로 크기를 좀 맞춰 놓으면 좀 예쁘겠죠. 이렇게 자, 2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화살표. 자, 얘는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미러로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합 시켜주는 거예요. 얘를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눕혀줄 거예요.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찍어준 다음에 복사 얘로 해놓고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 한번.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역시 또 트림이겠죠. 트림으로 잘라주고 여기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합. 자,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 지금 얘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남아 있고 선이 겹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은 포인트를 켜볼게요. 자, 얘 이렇게 빼주면은 이렇게 겹쳐 있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점으로 얘 포인트를 켜가지고 가운데 점 개체수 되면 꺼주고 가운데 점 얘도 가운데 점 잡아주면은 얘와 얘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문제겠죠. 포인트를 켜서 필요 없는 거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얘 결합 하면 문제없이 결합이 딱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화살표도 간단하게 끝내봤습니다. 나머지 얘 태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대로 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원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는 원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태양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저기서 보니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원형배열 해서 가운데를 찍어주고 12개 정도로 해볼까요? 했더니 자, 이렇게 누가 봐도 태양처럼 보이는 문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먹은 거 하고 화살표 그 다음에 태양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또 논란을 또 잠재우자면 하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인트 켜가지고 예쁘게 여러분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하트를 예쁘게 못 만들겠더라고요. 디자인선을 잘 잡지를 못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를 한번 저는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더 예쁜 하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결합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 나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도 좋아요. 저는 하트가 좀 여러분들이 하면 했던 걸 또 하는 것 같아 재미없어 가지고 제가 나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나비를 해서 올려도 좋고 하트를 해서 올려도 좋습니다. 둘 다 올리셔도 좋고요. 뭐 이거를 나비만 올렸네 하트만 올렸네 해가지고 제 점수를 깎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둘 다 올리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부터는 자, 바로 이런 복잡한 문양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D가 아마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2D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중간고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중간고사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3D 들어갈 거니까요. 그때부터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제가 지금 7주차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4주차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5주차, 6주차 두 번 남았죠. 이 두 번 동안 제가 중간고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설명이 있을 거니까요. 그 설명 듣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